이 강의는 법인세를 강의해 드리는데 안내 받으셨죠? 입문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교재는 제가 직접 만든 법인세 책인데 실무자용인데도 굉장히 제가 두껍네요. 자, 김문이다. 칠판 잠깐 먼저 진행하기 전에 보시면 자, 대다수 분들이 이런 입문에 오시면 저희 학원을 처음 오시는 분이 많아요. 저희가 아이파 경영 아카데미라는 학원입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도 그냥 저희는 굉장히 전문적인 학원이에요. 전문적인 학원이라는 건 뭐냐면 커리큘럼이 다양하고요. 다양한데, 자, 이번에 이 수업이 여러분 법인세법 강의죠. 법인세법 강의인데 잘 보세요. 그냥 법인세가 아니라, 그렇죠? 입문과 중급으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입문은 법인세를 진짜로 평생 처음 배워요. 법인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동안 참 궁금했어요. 이런 걸 배우는 반이고요. 중급이라는 거는 입문을 들으신 분들이 제법 까다롭고 어려운 것들로 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입문과 중급은 여러분 전혀 다르죠. 그런데 이런 수업을 직접 오셔서 들으시는 분들은 잘 구분이 없이 와요. 그래서 저희 아이파는 동영상, 온라인 수업에 아주 전문적인 수업이라 온라인을 듣는 분들은 알아서 입문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중급을 들어요. 제가 왜냐면 그렇죠? 중급 강의할 때 법인세 입문을 모르시면 중급반을 듣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앉아 계시는 분은 그냥 오면 혹시 오늘도 그냥 법인세를 한 번도 모르는데 그냥 왔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방법이 없잖아. 그리고요, 앉아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항상 저희는 동영상이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또 무료로 제공해 드려요. 복습 동영상을 드리니까. 자, 혹시 앉아 계시는데 나는 평생 법인세를 처음 배우니까 좀 어려웠네요. 그러면 교육팀에다 얘기를 해서 입문 동영상을 좀 보게 해달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수업을 들으면 된다. 야,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칠판 안 보네. 여러분 집에들 가요? 휴대폰 보시는 분들 집에 가. 안 앉아 계셔도 된다. 그렇죠? 이건 미리 얘기를 하고 해야지. 온라인 찍으시는 분 저 뒤에 카텐 좀 내려줄래요? 자, 먼저 간단히 얘기를 할게요. 저는 회계사예요. 회계사예요. 저는 올해로 만으로, 그렇죠? 39년 차 회계사입니다. 39년을 했고요. 이런 강의만 한 게 33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들의 CFO들도 다 저한테 배웠겠는데 이런 수업의 대부분이 20대 후반, 30대 초반 분들이 와요. 아주 돌아버리죠. 우리 젊은 분들, 그죠? 일단 특징이 있다. 칠판 안 보대. 강사를 안 봐. 맨날 핸드폰 붙잡고 있대. 미리 말할게요.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지금 용기 내서 나가셔도 되고요. 첫째 시간 끝나고 가셔도 돼요. 그렇죠? 그런 분들하고 저는 수업 안 해요. 여러분이 대학교 다닐 때 여러분 마음대로 수업 들었다면서요. 교수가 여러분의 어떻게 해도 상관 안 했다면서요. 여긴 대학교 강단이 아니에요. 실무 강단이니까. 그렇죠? 저랑 열심히 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수업 듣지 말고 가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한번 제 이름 쳐봐. 제가 어떤 놈인지 나올 테니까. 그렇죠? 이거 미리 말씀드려서 가는 분들 원망 안 해. 동영상 보시는 분들, 앉아 계신 분들이 첫 시간부터 핸드폰을 보고 있네. 걔네가 가라 그랬어 지금. 그렇죠? 동영상 들으시는 분은 흐름대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입문과 중급으로 갈라져서
법인세라는 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배워볼게요. 특히 법인세라는 수업을 잘 들어볼 기회가 없었죠? 그냥,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 한번 들어보셔서 들으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연말이 되면 여러분 이런 수업이 있습니다. 법인 결산과 세무 조정 실무라는 게 있죠. 이게 진짜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연말에 이 수업을 듣기 위해 연도 중에 미리 듣는 게 법인세법이라는 수업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말에는요, 결산과 세무조정이라는 이 실무 수업을 듣는데, 이것도 말한 김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것도요, 기초과정과 중급과 얘는 고급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참 어마어마하게 다양한데, 중급이 또 3개가 있어요. 회계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있고요. 국제 회계 기준으로 하는 중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쪽 다 하는 통합 중급이 있어요. 그래서 반이 연말에 결산반은 5반이 열려요. 5반이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말에는 해당되는 자기 수준에 맞는 반들을 들으시면 됩니다. 기초가 16시간, 중급이 원래 24시간인데 통합은 32시간, 고급이 16시간. 이게 다양하죠? 이렇게 커리큘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 아이파가 이런 어떤 전문 교육기관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난이도에 맞게 들으시면 돼요. 지금 이 반은 연도 중에 이루어지는 법인세법. 그렇죠? 그러니까 회계가 조금은 배제되고 법인세에서 법인세 어떻게 계산돼요? 법인세 종류는 뭐예요? 세무조정이 뭐예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과정에서도 입문 과정이에요. 이해하셨죠? 그죠? 입문입니다. 지금 뭘 듣는지를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 입문 듣고 바로 이제 중급으로 가서 들으시면 전혀 달라요. 반이 전혀 달라요. 거의 중복된 얘기도 별로 안 할 정도로 가니까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 연말에는 이런 수업을 자기 순서에 맞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하셨죠? 자, 그럼 이제 또 교과서를 보는데, 교과서가 맨 앞에 여러분 9페이지부터 봅니다. 개정세법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법인세 개정세법 보셨어요? 우리는 이런 거 안 해요. 입문이라서. 여러분 이런 거 할 수준이 아닌 거다. 그죠? 법인세를 처음 배우는데 무슨 입문이라는 좀 세법 개정된 걸 들으니까. 중급은 이미 제가 녹화를 했고요. 중급 때는 2022년에 개정되는 법인세는 이미 다 설명을 했어요. 그걸 나중에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건 입문이에요. 입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바로 넘어가세요. 47페이지로 오세요. 47페이지. 이제 진짜 바로바로 가요. 자, 제일 첫 시간에 여러분, 법인세가, 의미는 볼 거 없잖아요. 법인이 내는 세금이 법인세지. 뭐, 이거 의미까지, 뭐, 이건 의미가 없는 건데, 문제는 분류죠. 자, 외우셔야 되게 나오네요. 법인세 종류는 여러분 넘겨다 보면 4개가 있네요. 맞나요? 법인세는 4개 종류가 있습니다. 가로 1번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입니다. 칠판 보시죠. 먼저 용화라는 잡자, 그죠, 여러분요? 여러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 용어 기억할래요? 이걸 여러분이 결산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회계연도. 그러니까 회계학은 회계연도라고 부르죠. 외우세요. 오늘은 법인세를 배우시죠. 법인세는 사업연도라고 불러요. 근데 실무적으로는요, 요 사업연도라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칠판 계속 보세요. 근데 가끔 책에 보면 요게 여러분 과세연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과세연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외우세요. 여러분이 배우시는 법에는 자, 법인세법이라는 세법하고요. and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조특법이라는 2가지 세법을 배우실 거예요. 이해했어요? 세법 종류가 2개예요.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그 배우는데, 자, 법인세법은 사업연도라는 단어를 쓰고요. 조세특례제한법은 과세연도라고 써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 책을 보실 때, 그죠? 과세연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그냥 이건 무조건 1월부터 12월, 그죠? 그래서 저는 책을 쓸 때 과세연도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안 써요. 그래서 저희 책에는 전부 다 사업연도라는 말이 나와요. 그냥 그죠? 똑같은 말이구나. 1년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1번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니까 여러분이 1년 동안 번 거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하겠죠. 여러분 이게 제일 대표적이겠죠. 그죠? 이게 제일 대표적일 거예요. 대표적. 이거를 집중적으로 배우실 거예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요. 넘겨보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인데 시간을 드릴까? 여러분 10초만 읽어봐. 그냥 편안하게.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청산소득. 자, 이제 칠판 어려우니까 여러분이요. 자, 이런 걸 여러분이 들어보지를 못했겠네요. 자, 그러면 먼저 재미삼아, 그렇죠? 여러분 대답해봐요, 마음속으로. 혹시 여러분은 청산과 파산이라는 단어의 차이를 알아 물어볼 건데. 시작. 알아요? 자, 대답. 청산과 파산이 어떤 차이가 있죠? 청산과 파산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들었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청산이 뭐지? 파산이 뭐야? 비슷한 단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제 이제 설명을 듣는 건데 저 뒤에 앉아 계시면 좀 내리는 거 왼쪽에 내려줄래? 자, 이제 시간이 한 10분 지났어요. 자, 이 수업은 중요한 거죠. 평생 대부분이 법인세라는 걸 처음 배울 때가 있어요. 그때를 말해요. 그래서 이 법인세를 처음 배우는 이 입문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해. 여기서 법인세를 제대로 배우시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좀 쉽게 가요. 근데 이 입문이라는 이 과정에서 세법이 이상하게 들어오면 앞으로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서, 그죠? 저는 원래가 법인세법 강사였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법인세 강의 중에 이 입문 과정이 저는 제일 좋아요. 제가 강의를 제일 잘한단 말이야. 아까 설명했나요? 제가 몇 년째 회계사라고 그랬어요? 39년 차. 여러분 회사 CFO들이 몇 년 차들이야? 그 CFO들 다 저한테 배운 학생들이었을 텐데. 그렇죠? 회계사 39년, 징그럽게 오래 했는데 강의를 33년째예요. 강의만. 근데 지금도 수천 명의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저한테 법인세 수업을 들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유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놓으시고요. 칠판. 근데 지금 이걸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은 저희 아이팔 알죠? 연간회원들이니까. 문제는 앉아 계신 몇 분들인데 이분들은 평생 아이팔 처음 온 것 같고 저를 몰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뭔데 그러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뭐긴 강사지 뭐야. 회계사고. 그러니까 제가 맨날 저를 처음 배우는 분들이 얘기하죠. 저랑 공부하기 싫으신 분은 저랑 수업 들으실 필요 없어요. 특히 앉아 계신 분 이 수업을 돈 내고 온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시면 돌아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열심히 하려고 그런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한 번만 다시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떠드는데 책 보시는 분 알아서 가세요. 제발. 제 눈에 거슬려서 강의가 안 되니까 돌아가세요. 저는 저랑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 보시러 와서 뭐하러 와 이런 수업을 집에 가서 책 보지. 안 그럴까? 맞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가서 책 보세요. 제가 떠들면 칠판을 봐주시고요. 제가 교과서 몇 페이지 같이 볼까요? 그럴 때 책 보시는 분들이 저랑 수업을 한다. 알았죠?
알았죠? 그렇게 하시길 바랄게요. 이게 싫으시면 돌아가시면 되고요.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꼭 이거 듣고 중급 과정 더 보셔야 돼요. 칠판 봐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평생 처음 배우겠네요. 청산과 파산이라는 거를 칠판 보죠. 여러분이 오너가 야 우리 그만하자 회사 문 닫자 그러죠 뭐. 여러분 그러면 잡아 놓을래요? 그러면 이건 상법이라는 절차가 들어가요. 상법 처음이니까 빨리 봐요. 여러분은 1월 1일 날 사업연도가 개시되는데 그죠? 시작 7월 10일 날 주기죠? 뭐예요? 청산 등기가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안 해봤으니까 청산 등기라는 말이 떨어지면 무슨 말인 줄 알아? 문 닫는다, 문 닫았다 아니죠. 시작 그죠? 이제부터 우리 문 닫는 절차를 개시할게요. 그럼 뭐야? 영업을 중단하고 자산을 왼쪽에 자산 있죠? 자산을 다 팔아서 부채를 갚고 남은 돈 있으면 주주들이 가져가겠죠. 그죠? 그럼 봐요. 청산의 의미는 뭐야? 우리 회사의 자산이 부채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남았죠? 남은 돈을 누가 가져가? 주주가 가져가죠? 그죠? 그죠? 요게 또 잘 봐요. 요게 10월 20일 날 요 청산에서 분배가 끝났어. 여러분, 그러면 이게 청산 종결 등기를 쳐요. 이해했으면 좋겠네. 여러분, 이러면 이 회사는 문 닫는 게 끝난 거예요. 알았죠? 문 닫았어요. 잘 봐요, 그리면. 그러면, 청산은 주주들의 의도로 문을 닫는데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서 문제없이 그냥 자산 다 팔아서 빚 갚고 남는 돈은 주주가 가져가는 게 청산이래. 이런 건 상법이라는 법에 규정이 있대. 그리고 계속 봐요. 좀 전에 1번이 사업연도 소득이었죠. 시작. 요 날까지가 하나의 사업연도고 청산 등기를 쳐서 종결 등기 나올 때까지 여러분 요게 두 번째 사업연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1년이지만 재밌죠. 사업연도가 두 개예요. 그래서 법인세를요. 요것도 내고 요것도 내. 근데 좀 어려워요. 빨리요. 지금 이 넘버 2가 청산에 따르는 가로 2번 법인세가 아니고요. 자, 넘버 2도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드릴까? 다시 앞으로 여러분 평생 살 동안 아무도 여러분에게 청산소득 법인세 설명 안 해줘요? 앞으로 가봐 평생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이걸 지금 배우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회사도 오너가 야 이제 그만하자 문 닫고 싶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법무사님과 합의해서 청산을 등기를 치고 끝나면 종결을 해요. 그러면 장부를 마감해서 법인세 들어왔는데 잘 봐야죠. 요 넘버 2가 특히 뭘까? 넘버 2가 있는 자산을 팔면 요 자산들의 그죠? 양도 차익이 생기겠죠. 장부상의 부동산이 100억인데 팔았더니 300억이래. 200억의 이익이 생겼죠. 팔아야 되니까 맞죠? 그것도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로 내는데 문제는 지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뭔지 말했는데 딱 감 잡을까? 여러분 대답. 주주에게 나눠주는데 이 회사는 주식이 있어. 부동산이 있어. 근데 주식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 대답. 지금 팔면 아깝잖아. 맞나? 아깝잖아. 그럼 뭐야? 주주들에게 주식으로 나눠줘요. 다른 돈으로 빚을 갚아도 되고. 됐나요? 그러면 대답. 안 팔았죠? 안 팔았죠? 그러면 청산소득은 이 현재 가지고 있던 자산들을 그냥 현물로 주주들에게 줬으면 안 팔면 양도 차익이 안 잡혔죠. 팔았다라고 했을 때 양도 차익이 청산소득에 따르는 법인세라는 걸 내요.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어도 문 닫는다라는 걸 청산이고 회사 자산이 많아서 빚 갖고도 남아 주주가 가져가는 게 청산이구나. 그런 개념이 상법에 있구나. 이것만 알아도 돼요. 알았나요? 그러면 말 안 해도 알겠네. 여러분 파산이라는 건 뭘까? 당연한 거죠. 파산은 뭐야? 회사가 빚이 너무 많아서 아무리 자산을 팔아도 빚을 못 갚아요. 제 말 이해돼요? 이런 걸 파산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계속 7반. 돈 받을 사람이 많으면 다 같이 싸울 거 아니야, 맞죠? 싸우잖아. 그래서 이건 본인들 의도로 못하죠. 그래서 이건 상법이 아니라, 그죠? 상법이 아니라 뭐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문 닫는 절차를 밟고요. 이 절차는 당연히 누구죠? 아이고야, 그죠? 법원에 가서 판사님 도와주세요. 돈 받을 사람이 너무 많으면 판사님이 회사에 파산 관제인을 파견해서 이 자산을 팔아서 부채를 알아서 나눠드려. 그러면 파산은 주주가 하나도 가져갈 게 없어서 파산은 애당초 법인세 낼 게 없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 두 가지만 알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마음속에 대다. 여러분은 청산과 파산 잘 알았나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디테일한 건 나중에 더 가서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텐 청산이라는 단어와 파산이라는 단어의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됐죠? 되셨어요? 깊이 들어가지 마요. 인문이에요. 3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네요. 몇 줄 안 나오는데요. 10초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키워드는 뭐야?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자, 다시. 여러분이 뭘 팔았어요, 올해?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팔았거나 비사업용 여러분 토지를 팔았어요. 됐죠? 그러면 칠판 볼래요? 비사업용 토지라는 거는 여러분이 땅을 샀는데 지금 업무에 안 썼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 시골에 있는 임야인데요. 이걸 100억에 옛날에 샀는데 잘 안 돼서 이번에 이걸 200억에 팔아서 양도 차익이 100억이 생겼어. 여러분 잘 볼래요? 요건 기본적으로 각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대상이에요. 이익이 났으니까 문제는 3번. 법인 이름으로 비사업용 토지나 아파트와 같은 주택 등 뭐죠? 부동산 투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나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팔면 1번에 각사업연도 법인세도 내고요. 추가로 또 요 양도차익에 잘 봐요. 비사업용 토지는 또 10%. 이게 혹시 아파트였다면은 20%의 추가로 법인세를 또 내라는 겁니다. 요게 한 20몇 프로짜리거든요. 이해되셨죠? 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도 중에 여러분 회사가 땅을 팔았거나 법인이 갖고 있는 아파트 같은 빌라 등을 팔면 반드시 검토해서 토지 등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검토합니다. 됐나요? 비사업용 토지는 어려운 용어잖아. 그러니까 일단 땅 팔면 혹시 이게 비사업용 토지였을까? 추가로 세금을 더 내나? 이런 생각. 아파트는 여러분이 혹시 사택일 수 있잖아. 사택을 있는데 팔았는데 이게 걸리나? 이것만 검토하란 말이에요. 의외로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요. 요게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가 오른쪽에 나오죠. 뭐라고 써 있어요? 자, 투자 상생협력 촉진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네요. 시작. 이건 좀 기네요. 천천히 읽어보죠. 한 15초만 있죠. 읽어보세요.
법인세 종류는 4개입니다. 4개. 자, 칠판. 네 번째는 여러분 재무상태표에 그죠? 자본이 500억이 넘어가시는 분들과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걸려요. 자, 먼저 1번 질문 시작. 여러분들 회사는 자본 총계가 500억이 넘어 안 넘어요? 안 넘으면 여기에 대상이 없고요.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중소기업은 자본금이 500억이 넘어도 요 법인세는 대상이 안 된다고 써 있었다. 그죠? 또 물어도 돼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중소기업에서 오셨어요? 다른 데서 오셨어요? 이따 배울 거지만. 두 번째 계속 질문. 여러분,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 뭔지 10초 후에 저한테 설명해 보세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 뭐예요? 뭐예요? 10초 끝. 칠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질문을 던지면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아셨어요? 그리고 답을 못 맞추시면 내가 이걸 모르네? 그러면 반성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다시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 뭐죠? 앉아 계신 분, 여러분 명단을 보면 제법 직급이 높았어? 대부분이 과장들이고 뭐 그러던데 한 기업의 과장을 하는 분들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요? 이 사회 나와서 한 10년 정도 일을 했는데도 몰라? 그럼 창피해야죠. 그죠? 그럼 창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공부할게요. 이러셔야 돼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을 모시면 안 되죠. 우리나라에는 삼성전자그룹, 현대그룹, SK그룹 여러 그룹들이 있어요. 그룹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여기에 자회사들 같이 공시를 해요. 그럼 이게 삼성이 한 60개 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룹이. 그러면, 그죠? 이 본사와 이 자회사들 다 합한 자산의 합계가 외우세요. 10조 이상이면 이걸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는 올해 44개 정도가 있어요. 10조 넘어가는 그룹들이. 됐나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여기 걸린다고요. 됐죠? 됐죠? 다시 여러분은 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럼 나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시면 되는 거고. 맞나요? 들어가면 여기에 되고요. 또는 안 들어가도 자본 총계가 500억이 넘어가면 요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걸려요. 칠판 봐요. 뭘 어려운 게 아니야. 일로 올래요. 이건 올해 벌어들인 소득이 있죠. 여기에 그냥 한 몇 프로를 때려요. 몇 프로를 때린 금액에다가, 그죠? 기계장치 등을 투자한 금액이나 올해 여러분이 임금을 올려준 것들을 빼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한 20% 정도 세금을 더 때리는 게 미완료야.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올해 번 돈에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을 그죠? 기계를 사거나 월급들을 올려주라고요. 그러면 이게 플러스면 우리는 요걸 미환류 소득이라고 부르는데, 빨리요. 개념이 미환류 소득이. 회사가 올해 많이 벌었는데 투자 안 하고 월급 안 주고, 그죠? 싸놨죠? 유보했다는 얘기야. 유보할 바야 법인세 좀 더 내라. 그래서 이건 쉽게 우리나라 큰 기업들 세금을 더 내는 세법이에요. 됐어요? 다시요. 외웠어요? 우리나라 법인세 종류가 총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1번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2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3번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4번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자, 지워요. 그중에 이 청산소득은
여러분이 앞으로 접할 기회라는 거는 거의 0%에 가까워요. 제가 39년 회계사 생활에 한 2번 해봤나 하니까. 알았죠? 여러분은 청산소득은 접하지 못하고 은퇴할 거니까 1번, 2번, 3번 요 세 가만 잡으면 된다. 됐죠? 외우세요? 빨리 외우세요. 여러분이 배우시는 법인세는 최소한 3가지 종류 법인세를 배울 건데 지금 입문이죠.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와 미완료 소득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내 100%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배울 거다. 이해했나요? 여러분이 이런 수업을 들으면 뭐야? 목표가 있으셔야 돼. 나는 뭐하러 이 수업으로 왔나? 다 같이 대답. 뭐하러 이 수업 들어와서 앉아있죠? 뭐하러 오셨죠? 법인세 배우러 왔죠? 그죠? 다시 대답. 여러분 회사 법인세는 누가 계산해 줬죠? 이제까지?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맞나요? 그걸 여러분이 한번 어떻게 법인세가 계산되나 궁금했잖아. 맞죠? 그걸 배우러 오신 거예요. 목표 잊지 말고요. 그리고요. 다시 한번 또 물어요. 여러분 혹시 기회되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네이버나 빨리요. 이런 대기업의 재무팀에 갈 마음은 없어요? 거기서 오라 그러면 안 가나요? 가요 안 가요? 모르겠는데 갈지 안 갔지? 삼성전자나 이런 대기업은요. 그죠? 법인세를 회계사 세무사가 구하는 게 아니라 자체 직원들이 구해요. 이해했죠? 여러분이 구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 회사 세금은 세무사가 구하지 내가 이걸 왜 배울래? 그러면 뭐 배우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내가 세무사나 회계사는 아니지만 내가 우리 회사 내야 되는 법인세 정도는 내가 직접 계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면 이 수업을 듣는 거다. 이해되셨죠? 그죠? 이렇게 수업을 듣길 바랄게요. 외우셨죠? 여러분에게 걸리는 법인세 종류는 3개인데 아마도 이 아이파는 중소기업이 많이 와서 들었어요. 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도 별로 해당되는 분이 없고요. 미완료 소득도 잘 없더라고 물어보면 주로 거의 다 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주정을 이루어요. 요렇게 할게요. 자, 오른쪽에 법인의 종류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여러분의 다 주식회사에서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네. 영리법인이죠. 살짝 외우세요, 여러분. 영리법인을 만드는 법은 뭐예요? 여러분, 상법. 비영리법인을 만드는 법은요? 그건 뭔데요? 그건 민법. 그죠? 민법이니까 상법이 영리법인을 만들고 민법이 비영리를 만든대. 근데 여러분 비영리법인도 외워놓을래요? 수익사업을 해요. 수익사업을 하면 비영리도 법인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외우세요. 비영리법인은 사업이 2개가 있어요. 내가 고아원이야. 고아들을 키우는 거 이걸 고유사업이라고 부르고요. 고아들을 키우려면 말해봐.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빵을 구워서 팔아. 이런 게 그죠? 수익사업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도 법인세를 냅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도 이런 수업은 당연히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수익사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대부분이 있어요. 수익사업들이. 됐죠? 영리법인이 여러분이 들어봤던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런 게 상법, 영리법인, 민법이 바로 뭐라고요? 재단법인, 사단법인. 그렇죠? 이런 걸 비영리법인인데 거기도 뭐 수익사업에서는 세금을 낸다 아셨죠? 잊지 말고요. 그 다음에 내외국법인 할 거 뭐 있어? 본점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내국법인, 외국에 있으면 외국법인이죠. 그러니까 그냥 뭐 이건 뭐 그냥 저 중요한 거 아니어서 넘어가요. 그 다음에 다 됐고요. 그 다음에 51페이지 납세죠. 납세지. 뭐 이것도 볼 거 없는데 법인세는 여러분 본점 관할 세무서에다 냅니다. 그죠? 신고 납부합니다. 자, 이제부터 마음속에 여러분의 본점은 다 서초동에 있다고 할 겁니다. 왜요? 이 강당이 서초동이잖아.
그러면 여러분의 담당하는 세무서는 서초세무서네요. 맞죠? 이제 여러분의 관할은 서초세무서입니다. 그래서 서초세무서에다가 여러분이 법인세를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점관할세무서를 말합니다. 본점관할세무서가 납세지가 되겠고요. 넘기시고요. 52페이지 뭐 이거 아무것도 나중에 천천히 할 거야. 천천히 나중에 보자고요. 53회 좀 전에 했죠. 관할세무서가 본점관할세무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세무서가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건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이 서초동이면 서초세무서가 관할입니다. 맨 밑에 일반적인 경우 세 줄 10초 읽으세요. 읽으세요. 외웠죠? 자,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니까 뭐야? 12월 31일입니다. 법인세는 3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십니다. 오케이? 성실 이런 거 보지 마요.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단어야. 법인세는 3월 31일까지 그쵸?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십니다. 3월 말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2번 외구감사 미정결 보지 마요. 이런 건 여러분에게 이것도 99.99%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54 맨 밑에 자 이제 외우셔야 돼요. 안 해봤어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3월 달에 서초세무서에다 법인세를 신고한다며. 벌써 잠깐만 지워야 되겠다. 지으면서 좀 전에 여러분 청산을 규정하는 법이 상법이라고 그랬는데 맞나요? 이번 강단 내일 모레 수요일 날 목요일 날은 상법을 합니다. 우리 아이파에 보통 시그니처 강의라고 부릅니다. 대표 강의가 상법입니다. 여러 강의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상법을 잘 들으시면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어떤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상법이라는 수업을 한번 들어본다. 아셨죠? 기회 되면 꼭 들으세요. 아셨어요? 칠판. 우리 반은 대답을 안 한다. 칠판. 자, 몇 번 더 대답하고 안 그러면 위에 대기해서 이 반 폐강합니다. 첫째 시간 끝나고. 다시. 칠판 보셨어요? 다 같이 대답. 아셨어요? 네. 상법 들으라고 아셨어요? 네. 오케이. 다시 한번 물어볼게. 아셨어요? 네. 원하시면 폐강할게. 이게. 폐강해드릴게. 폐강해도 돼. 폐강할게. 괜찮아요? 그냥 돌아가셔도 되죠? 저는 제가 질문하는데 대답 안 하는 수강생 누가 수업 안 한다. 아셨어요? 네. 대답하실래요? 네. 다른 분들은 대답 안 하면 폐강하자. 이항수 성격을 모르시는구나 지금. 그죠? 여러분 다 돌려보내고 온라인으로 입문과정을 찍고자 합니다. 그래도 되시면 지금 결정합시다. 40분이니까. 40분 강의는 무료로 했다. 자, 폐강해요? 아니면 계속해요? 계속해요? 네. 그럼 대답하실래요? 네. 칠판 보시고요. 약속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해가 안 가죠? 내가 내 맘대로 수업 듣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내 맘대로 들을 수 있는 강사한테 가서 들어. 아이파의 이항수는 그런 선생이 아니야. 우리는 같이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답하기로 했기 때문에 합니다. 자, 칠판 잡으시고요. 요 정도만 지워도 돼요? 자, 아니, 요 얘기는 했고요. 상법이라는 수업을 꼭 들으라고 말씀을 드렸다. 아셨어요? 이건 진짜로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상법. 말만 해도 제가 두근거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아셨죠? 전문가가 되실수록 상법이라는 수업을 들으세요. 그러면 저 수업 들으면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자본금을 증자할 때, 감자할 때,
제3자 배정할 때, 자기 주식을 줄 때, 스탁옵션을 배정할 때, 차등 배당을 줄 때, 뭐 오너들이 그죠? 회장님, 사장님 아버지 오너가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을 배워요. 덤으로 주주총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사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뉴얼도 배워요. 한 80페이지 정도의 무료 페퍼가 배포돼요. 무료로 파일로 드려요. 이 말 이해했나요? 그렇죠? 굉장히 도움될 거니까 상법이라는 수업을 한번 꼭 기억했다가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다. 아셨죠? 실제로는 내일 모레 오시면 되는데 못 오죠? 그죠? 오늘 내일 보냈다고 상법 들으시고 칠판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세법을 배우면 빨리요. 이 용어가 다르다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하나요? 여러분, 신고라라는 단어와 납부라라는 단어는 여러분 전혀 다른 말이에요. 법인세는 3월 말까지 본점 관할 세무서에다 신고하시고요. 납부도 3월 말까지 당연히 여러분 납부는 어디 가서 내는 거야? 은행이나 세무서 가서 낼 거 아니야, 돈은. 그러니까 용어가 여러분 입에 배거든요. 신고 납부라라는 용어가 입에 배는데 신고와 납부라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신고는 어떤 서식을 낸다는 거잖아. 맞나요? 그렇죠? 지금 책에 뭐야? 3월 말에 법인세 신고할 때 어떤 서식을 내요가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열심히 안 봤으면 좋겠어. 여러분은요, 그냥 빨리요,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과 5번을 읽으세요. 빨리 읽으세요. 3번과 5번을 읽으세요. 됐어, 7878. 좀 이따 배울 건데. 세무조정 관련한 서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계산하는 서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1호부터 한 200장 정도의 서식이 있는데 여러분이 200장이 다 발생될 건 아니죠. 이 중에 여러분에 해당하는 것만 작성한 걸 외워요. 이걸 세무조정 계산서라고 불러요. 자, 요 세무조정 계산서를 보냅니다. 에브리바디 대다 빨리 종이로 보내드릴까? 서초세무서에다가 아니면 요새 시대가 그러니까 저걸 작성한 파일을 메일로 보낼까? 빨리 뭘로 보낼까? 메일로. 그걸 빨리, 그걸 뭐라고 불러? 전자신고. 자, 며칠까지요? 3월 말까지. 그러니까 3월 말, 3월 31일 밤 12시까지 안 보내면 그 다음부터 무신고야. 오케이? 이건 기억해요. 다시 종이로 보낸다고요? 파일로 보낸다고요? 파일. 기억해요. 법에 어디로 파일이라는 단어 없다. 외워? 종이로 내도 되고 파일로 보내도 돼요. 다만 여러분 선택이 메일로 보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거래처들이 진짜 서류를 늦게 갖고 와. 그래서 우리가 3월 말에 얼마나 바빠. 다 3월 말에 신고를 하니까 딱 12시가 넘어가더라고. 이 계산이 안 됐잖아. 그게 뭐야? 납부도 못했을 거 아니야. 세금이 안 나오니까.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뭐야? 그때 우리라는 거는 이 업무를 총괄하는 분이 우리 사무소에는 사무장님이에요. 사무장님. 참조로 여성분들 잘 들어. 우리 사무장님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 올해 68세인가 9세야. 여성이고. 저랑 약속하는 건 85세까지 근무야. 당연히 여러분 생각하시는 고졸이야. 고졸로 나와서 이런 업무를 하는 게 지금 거의 50년째 이 업무를 해. 근데 50년 동안 고졸로 있었을 것 같아, 우리 사무장님이. 방통대 졸업했고, 경영지도사 땄고, 석사 땄고, 박사 수료했어요. 대단하죠? 우리 사무장님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 정도에 간 이식 수술을 해요. 다행히 아들이 준대요, 간을 맞아서.
그래서 저랑 약속 있지 않냐. 80세 중반까지 하기로 하지 않았냐. 그죠? 그죠? 그럼 이러시면 어떡하냐. 빨리 근데 저희는 5월이 바빠요. 종소라. 지금 집에 계시는데 집에서도 요새 좋아졌죠? 집에서 일해. 아직 수술하기 전까지는. 여성분들, 우리 사무장님이 여러분에게 정신적으로 도움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술 잘 끝나고도 저랑 약속 지키기 위해 85까지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희 사무장님 하는 말이 뭐야? 에이, 똥 밟았네. 그리고 뭐라 그래? 툴툴 털어. 그리고 야 이미 전자신고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얘를 종이로 묶겠죠? 재본하겠죠? 내일 아침이 돼야 재본이 돼. 그죠? 문방구에 열리니까 재본하면 이걸 들고 이 회사가 관할이 서초세무서면 서초세무서로 책을 들고 가. 우리 과라라는 아이들, 여러분 담당하는 과가 여러분 법인 납세과예요. 이름 외워요. 법인 납세과에는 서초동의 법인 납세과에는 서초동에 있는 모든 기업의 담당 직원이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직원이 있어요. 모르면 여러분도 서초세무서 법인납세과 전화해서 우리가 몇 다시 몇 번지에 있는 회사 이름 대면 담당의 누구이다 바로 알려줘. 우리 사무장님 4월 1일 날 아침에 담당 찾아가서 어저께 전산이 좀 꼬여서요. 신고가 안 됐어요. 아 미안해요. 서류로 갖고 왔어요. 그럼 담당 직원이 고생하셨겠네요. 그럼 우리가 조심 말고 인수증을 받아와야지 접수를 했다고. 요게 3월 말로 써줘요. 4월 1일 써주면 무신고니까. 이해되나요? 이런 게 실무예요. 자, 원래 3월 말에 법인세 신고는 다시 뭐라고요? 실제로 세금을 계산하는 그 서식들을 메일로 보내는 거예요. 물론 이 메일 주소는 여러분도 너무 잘 알죠? 홈택스예요. 홈택스라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도 연말정산할 때 간소화 자료를 열람했던 게 홈택스였죠?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홈택스를 잘 해야 되겠네요. 홈택스 들어가서 신고하면 되고요. 혹시 3월 말에 못 썰면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서류로 가져가도 돼요. 다만 불편하죠? 4월 1일이면 이제 저희는 휴가에 들어가. 그죠? 한 일주일 논단 말이야. 밤새고 작업을 했으니까. 근데 아침에 가야지 뭐. 그러니까 근데 꼭 늦게 갖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서류들을요. 됐어요? 그리고요. 계속 봐봐 여러분요. 오른쪽에 되게 재밌네. 6번 빨리 읽어봐요. 동그라미 6번. 끝. 표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맞다 그래요. 맞죠? 표준재무제표라고 썼죠. 표준재무제표. 칠판 일로 올래요? 자, 여러분들이 다 회계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회계랑 KIFRS라고 그래서 여러분 국제 회계 기준이라는 두 회가가 있는 건 아실 거예요. 자, 앉아 계신 분 빨리 손 드세요. 둘 중에 하나. 회계사님 저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는 데서 왔습니다. 손 드세요. 제가 알아야 돼요. 1번. 자, 두 번째 KIFR에서 왔습니다. 손 드세요. IFRS가 이렇게 많아. 알았죠? 이렇게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수로 보면 일반이 훨씬 많고요. 국제회계는 한 5,000개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5,000개 IFR에서 하는 법이 좀 규모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수업도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답. 다 알잖아. 둘이 서로 뭐야? 재무제표 양식이 달라요. 대답할 수 있으면 말해봐. 여러분, 일반 회계 기준과 국제 회계 기준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는 어떤 차이가 있죠? 서식상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런 거 설명 못하면 나중에 회계학 수업을 들으세요. 일반 회계 기준도 봐요. 입문, 중급, 고급으로 되어 있고요. 국제 회계 기준도 입문, 중급, 고급인데 여기서 안 끝나. 각자 계정 과목별 회계와 세무조정 실무가 또 하나가 있어요. 4단계예요.
네 단계. 알았죠? 회계가. 그러니까 회계가 인문 중급 고급의 개정 과목은요. 법인세 세무조정이 붙은 반이 따로 있으니까 각 반으로 4개 반들이 약 8, 90시간으로 포진되어 있고 이거는 법인세 위주로 하는 반이고 연말에는 이 회계와 세법을 통합하는 결산이라는 수업반이 따로 있다는 얘기야. 되셨죠?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러면 칠판 요 둘의 재무제표 양식이 다르니까 어떡하라고요? 국세청은 빨리 말해봐. 뭘 해야 돼? 통계를 내야 되잖아. 우리나라 전체 통계를 내야 되잖아. 맞아? 근데 여러분이 국세청에다 신고하는 재무제표가 양식이 다르면 어떻게 돼? 개정 과목도 다 다르면 통계가 안 되잖아. 그래서 국세청이 니네가 일반회계 기준이든 니네가 국제회계 기준이든 그렇죠? 우리 국세청이 만든 재무제표 양식으로 전환해서 전자신고를 쏴달라는 거예요. 그게 표준이에요. 이해됐어요? 빨리 대답해요. 여러분 회사의 재무제표랑 표준이 다르겠죠? 다르겠죠? 그럼 여러분 회사 재무제표를 표준으로 전환하는 담당자는 누구야? 여러분이야? 아니면 담당하는 세무사야? 아니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전환된대. 빨리 말해봐. 자동으로 전환된대. 돌아가서 그걸 확인하면 되는 거고. 알았나요? 알았죠? 이런 게 다 중요한 말이에요. 표준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돼요. 전체 우리나라 전체 통계 때문에 그죠? 여러분이 어떤 회계를 하더라도 국가가 원하는 양식으로 바꿔서 보내달라는 게 표준이에요. 됐죠? 요런 걸 내는 거예요. 되셨어요? 요런 서류들을 3월 달에 내는 게 신고입니다. 홈택스고요. 됐어요? 뭐 별게 있다고요. 넘기셔서요. 2번 기능통화 보지 마시고요. 57페이지 3번 여러분 해외 직접 투자 빨리 쉴 시간 다가와요. 10초만 읽어봐요. 10초만. 읽어봐요. 자, 질문. 혹시 베트남, 중국, 일본, 미국에 해외 현지 법인이 있으세요? 있으시면 이런 서식들을 내래요. 최소한 여러분 동그라미 1과 2 두 개는 내셔야 돼요. 알았죠? 밑에 여러분 동그라미 6번에 빨리 안 내면 동그라미 1과 2 하나당 1,000만 원이니까 여러분은 해외 현지 법인이 베트남에 있는데 안 내셨어요? 그럼 과태료만도 2,000만 원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참 무섭죠? 다 같이 몇 월에 내라고 돼 있어요? 동그라미 7번에 몇 월? 6월이요. 그러니까 2021년 거는 지금 2022년 6월 말에 내시면 돼요. 안 내면 큰일 나겠죠? 여러분이 이런 걸 담당하는 세무사가 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세무사들이 이런 거 잘 잊어버려요. 세무사라 말하면 또 욕하겠다. 회계사들이 이해했어요? 여러분이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았죠?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이거 잊어버리면 난 이거 안 내가지고 이 과태료 얻어맞는 기업을 너무 많이 봤어. 그럼 그 세무사는 잘려. 아니 이걸 내라고 말을 못해서 얻어맞으면 그지 세무사 그 사람을 쓰면 안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 꼭 내줘요. 다른 건 아니잖아. 해외 현지 법인이 어느 나라의 이름이 뭐고 누가 이런 걸 쓰고요. 동그라미 2번은 그 나라 회사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원화로 그렇죠? 숫자로 바꿔서 내달라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여러분은 이런 그림을 그려. 아, 해외 현지 법인이 있으면 이런 걸 내야 된대. 안 내면 우리 회사가 과태료를 맞는다네. 요렇게만 알면 되는 거잖아. 마지막 하나 4번만 읽으셔요. 10초만 빨리 봐요. 뭐라고 써있어요? 4번은. 여러분 회사의 주주가 바뀔 수 있잖아. 주주끼리 뭐 외부에 사고 팔거나 그죠? 증자라거나 감자라거나 자기 주식이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다. 그죠? 그죠? 그럼 이걸 써서 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서식인지는 혹시 아세요?
이거 안 내면 일단 동그라미 2번에 가산세가 1%라고 써있죠. 그죠? 용어도 웃기죠. 좀 전에 3번은 과태료라고 불렀고요. 4번은 가산세라고 불렀어요. 그냥 여러분은 똑같은 거라고 불러봐요. 자, 여러분이 한번 맞춰봐. 이제 쉴 거예요. 잘 봐. A라는 법인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는 비상장이래요. 비상장인데 갑이라는 분이 그렇죠? 자기가 이게 뭐 이제 전체 자본금이 만약에 우리가 5억이라 그래 봐. 근데 이분이 10%니까 5천만 원짜리를요. 그죠? 어떤 을이라는 분에게 1억 원에 팔았대. 자기는 5천만 원 주고 산 거를 1억 원에 팔았어요. 의미로 갈게요. 여러분, 갑은 어떤 세금이 나와요? 갑은 뭘 팔았어요, 지금? 주식을 팔았죠. 비상장이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나와요. 양도소득세가 나와요. 세율은 몇 프로인지 잘 모르죠? 나중에 배우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을은 무슨 세금을 내요? 뭐 또 내면 뭐 증권거래세라는 걸 내는 건 맞고요. 을은요. 이게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이런 말이 나면 회계사님 일단 갑과 을이 특수관계예요? 아니에요? 소득세법의 특수관계예요? 상승법의 특수관계예요? 그리고 이 회사의 상속세법상의 일주당 평가금액, 흔히 말하는 시가가 얼마예요? 이거에 따라 을은 어마어마한 증여세, 갑은 이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추가적인 양도소득세들 이런 걸 얻어맞아요.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에요. 재무팀으로 끝까지 가시려면. 그러니까 회계학을 배우고 법인세를 배우는데 지금 이런 거 있었죠. 지금 요거에 따르는 어마무시한 양도세, 어마무시한 증여세, 특수관계자 여부, 그죠? 여러분, 이걸 못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법인세 계산을 잘해도 여러분 별로 필요 없어요. 미안해요. 법인세 계산은 일단 쉬운 거예요. 그냥 1 더하기 1은 2예요.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 들죠? 세법 중에 제일 쉬운 게 법인세법이에요. 법인세 계산하는 거 쉬운 거라고요. 이해해요? 이런 게 어려운 거고요.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오래 살아남는 거예요, 이 사회. 그래서 여러분은 결심하세요. 이런 쪽을 잘 하실래요? 안 할래요? 다시. 이런 걸 잘하고 싶으면 아까 뭘 들으라고 그랬는데 아까 기억 안 나요? 상법이요. 상법을 들으면 이런 거를 잘하게 만들어드려요. 알았죠? 이런 게 더 중요해요. 물론 처음 법인세를 배우면 말해봐. 처음 법인세를 배우면 법인세 자체도 어렵죠. 그죠? 어려운 건 맞는 말인데 실제로 좀 하다 보면 세법 중에 법인세가 제일 쉬워요. 실제로는 연말정산이 100번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는 여러분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건 알아 놀래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회계학을 잘 못해서 어려운 거예요. 회계학만 잘하면 세무조정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는 그런 거고요. 언젠가 요런 쪽 얘기가 나와요. 이런 거. 우리 근데 입문이라 잘 안 할 거예요. 어떤 분위기만 봐드릴 건데 요런 게 중요하구나. 우리 선생님이 그쵸? 이런 걸 하라 그러네. 요런 거. 지금 빨리요? 이제 쉴 건데 시작.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었나 대답해봐. 뭐 하고 있었죠? 아, 그거 너무 포괄적이고. 뭐 하고 있었죠? 가끔 물어봐야지. 지금 뭐 하고 있나? 지금 첫째 시간에 뭐 하고 있었어요? 계속 우리 지금까지? 어머나. 3월 말에 법인세 신고할 때 어떤 서류 내냐고 공부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맞죠? 놓치시면 안 되잖아. 그죠? 우리 지금 3월 말에 법인세 신고한 다음에 세무조정계약서 내는데 세무조정계약서 말고도 이런 것들이 내야 된다라는 거 아니야? 맞나? 지금 그거 하고 있다. 그죠? 자, 입문과정은
기억합니다. 항상 수업은 이제 50분씩 하고 10분 하고요. 앉아 계신 분 점심은 12시 50분에서 2시까지 70분 수업 듣는데 다음 시간에 좀 일찍 끝날 거고요. 그러니까 인문은 부담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전제하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문이 좋은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제가 떠들면 칠판 좀 봐주시고 같이 책 보고 뭐 좀 물어보면 대답해서 남은 15시간 합니다. 57페이지 맨 밑에 엑스퍼트 오피니언 서머리라고 하나 나왔죠. 무슨 정보공개 청구라고 나왔죠. 이런 것들이 기가 막힌 것들이 있네요.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3월 말에 법인세 신고할 때 뭐를 내요? 라는 말 합니다. 쉬었다 오십시오.